그 27,000가구가 어디에 8.13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대책들이 뭐가 나왔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책들을 통해서 경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 경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매 채널이기 때문에 오로지 경매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네들이 지금 집값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급이니까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23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도 75%이던 거를 70%까지 낮춰주겠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규제를 완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또 뜯어봐야 되겠죠. 이게 뭐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 또 경매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 2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30년도에 강서구 염창동에 1000가구 공급하겠다. 남양주 도심역 일대에, 여기 이제 남양주가 이제 핫포인트예요. 21,700가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뭐 4,500. 그래서 약 37,000가구를 먼저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23만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3만 가구부터 먼저 27,000가구부터 일단은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공급은 30년도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년도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다 만들어주고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도부터 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4년이 남았죠. 자, 그리고 30년도에 이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68개월 걸리던 거를 37개월 수준까지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37개월이면 약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럼 실제 입주를 하게 되는 시기는 33년도가 되는 거죠.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뭐 약 7년은 지나야 실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어찌 됐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공 같은 경우는 입주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경매로 돌아올게요. 이제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강서구 염창동에 이제 1000가구가 들어오는데, 1000가구는 그렇게 많은 공급은 아니죠.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신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들어간다, 그리고 뉴스에서 기사들이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공급입니다. 새 아파트가 생겨? 그러면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려 볼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사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4,5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대의 공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인 공급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입주까지.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경매로는 이런 지역을 의외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시기에 남양주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가나 대출이 나온다,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쫌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매에서도 사람들이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고, 경쟁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를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경매로 남양주를 한번 봐보는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실거주에 한해서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자는 또 이야기가 달라요. 그걸 사놨을 때 일단은 대출이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진행을 해야 되고, 가계대출로 남양주를 샀다라고 하면 경기도 남양주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전입을 6개월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걸 사서
바로 단기적으로 판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제약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고, 설령 6개월 안에 이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양도세가 80% 이상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이 집을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매매 사업자로 양도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좀 된다. 그럼 내가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출 없이 또 사서 팔 수도 있겠죠.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양주를 갭 투자를 생각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또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갑자기 지역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아요, 호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쪼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사겠다라고 하는 포모 현상이 있는 사람, 막 뒤엉키면서 시장에 혼란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는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가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경매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남양주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을 싹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괜찮은 물건들이 있나. 의외로 남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그 모여 살고 있는 동네 중에서는 입지나 인프라가 좋아 가지고 경쟁자가 많이 몰리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물건들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고르면 되겠죠. 남양주 지역의 전 지역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지역에서도 경매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 입주 21,700 가구가 들어오는 입주까지 7년이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충분히 뭐 진짜 맘만 먹으면 5개, 6개는 팔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하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 집을 그냥 사둬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경매로 좀 접근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서울 수도권 주택 부족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기사들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매매 사업자 이용해서 내가 낙찰 받고 대출 받고 그리고 진행하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 받고 또 더 돈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가고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공급이 있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 저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지나고 나면 남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월세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많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남양주도 집값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경매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비추합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경매로라도 사람들이 많이 싸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 거죠. 경쟁자가 많으면 당연히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거고,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빌라 뭐 1억짜리 뭐 3-4억, 5억 막 이렇게도 낙찰 받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호재 없어지면 바로 악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뭐 사업성이나 많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뭐 낮춰주겠다, 동의율 뭐 이런 것들을 낮춰주겠다,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기사는 아니고, 부동산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공급이 23만 채라고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진행이 되는 건 30년도에 27,000 가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27,000 가구가 어디에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사람들이 혼란함을 많이 겪고, 이 혼란함 속에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경매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을 경매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대책, 이번 규제, 이번 뉴스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공급 뭐 문제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서울에 있는 공급인데, 그 공급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은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